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특공제 이 안에 조특법 97조 3 이 안에 이렇게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럴 줄 몰랐죠? 쉽게 훅 넘어가는 그런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관련 정보, 중요한 관련 정보 순위를 매기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양도세에서 비과세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집을 샀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전세를 이렇게 안고서 샀어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죠. 2년 거주할 수가 없죠. 5년 후에 팔아도 과세입니다. 이랬을 때 임대사업자, 가나다라 마바 중에 하나를 내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에 준하는 거 바로 이거죠. 장특공제 10년 후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장특공제 70% 거의 비과세에 준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내가 집을 샀어요. 12월 31일 전에 계약한 집이 있어요. 2018년 12월 31일 전에 이것을 준공 후 또 등기 후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양도세 100% 감면되는 규정이 또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때 거의 70%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중과 받냐 안 받냐. 저 10년 후에 중과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10년 후에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규정이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주 자세히 보고 이거 하나로 엄청난 많은 고객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264페이지의 5번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97조 3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자, 동그라미 1번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8년을 카운트합니다. 두 번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8년을 카운트합니다. 자, 밑에 부칙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정 규정에 따릅니다. 자, 또 두 번째, 2019년 2월 12일 현재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이미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 역시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종전 규정이라고 하면은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포함을 합니다. 자, 우선은 2월 10 변경일을 기준이에요. 2월 12일, 11일 이전이냐 후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8년 카운터하고 10년 카운터 했는데 카운터 잘못하면 큰일 나죠. 7년 임대했는데 8년 임대했다고 해서 적용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19년 2월 11일 이전. 자,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법에서 이전, 이후 계속 나오는데 이전이라고 하면은 그 날짜가 포함된 날짜고요. 이상의 의미고, 그리고 후, 전은 초과의 의미입니다. 그 날짜가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전, 전, 후 이거를 계속 혼재서 쓰니까 그렇게 한번 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종전 규정 50% 범위 내에서 장기 임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로 3년을 임대했습니다. 3년 임대하고 장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1.5년 이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도가 있어요. 5년을 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자면 12년을 임대했습니다. 단기로. 그러면 2분의 1이면은 6년 인정해 줘야죠. 5년밖에 안 해줍니다. 한도가 5년이에요. 종전 규정. 자, 한마디로 종전 규정 50% 범위 내에서 5년 한도로 인정해줬습니다. 개정된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이후 변경신고한 그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은 첫 번째 100% 다 인정해주고요. 단 4년 한도 내에서 인정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100%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기산점을 4년 넘지 말아라. 그 4년부터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3년 단기 임대하다가
장기로 바꿨습니다. 장기 3년 인정해줘요. 단기 다 인정해줘요. 단기 있던 그 기간. 자, 그런데 5년 임대하다가 단기로 5년 임대하다가 오늘 장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5년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4년만 인정해줍니다. 결론, 100% 다 인정해주되 4년 한도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2월 12일.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2월 12일.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10년 후로 돌아가서, 미래로 가서 2029년. 우리 납세자가 왔어요. 저 세무사님 장특공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또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선생님 과거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없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필요 없죠? 있습니다. 했을 때 또 물어봐야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변경일이 2019년 2월 11일 전인가요? 후인가요? 이랬을 때 전에 따라서 카운터 계산 다시 해야 되고 후에 따라서 계산 다시 해서 8년 채웠는지 10년 채웠는지 카운터 해야죠. 앞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이런 날짜가 생겼습니다. 단기에서 장기 변경된 경우 이게 2월 12일 개정. 그러니까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이요.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곳곳에 이 변수들이 많이 또 생기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264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메뉴에 97조 3 적용이죠. 제목 보면은 97조 3 거기 밑줄 쳐주시면 세법을 칸막이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7조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곧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됐을 때 이렇게 100% 인정, 50% 인정 이거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97조 3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97조 3을 넘어오면 안 돼요. 97조 5에 붙이면 안 돼요. 거기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법문 해석 그대로 97조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아래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이 규정 있잖아요. 장특공제 97조 3, 50%, 70% 공제해주는 그 조항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다른 데 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인정해준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으면 원칙대로 안 해주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신설된 규정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새롭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63조 2 1항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으로서 다음 줄이요. 2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밑에 끝줄이요. 3년 이상 보유하고 267페이지 두 번째 줄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추징이 됩니다. 이제 요약표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요약표. 새롭게 들어온 규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에요. 뭐 보겠습니다. 요건 첫 번째.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런 규정입니다.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내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채를 오늘 양도합니다. 당연히 중과죠. 2주택 중과 10% 중과죠. 장특공제 안 되고. 지금까지 규정 이겁니다. 뭐 임대사업자 안 냈다고 치고. 그런데 중과 배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두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쳐봤더니 6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채를 양도했어요. 양도하고 두 달 안에 예정신고 기간 안에 농어촌 주택과 또는 고양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해서 3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 2년 거주를 한다는 약속을 하면 얘를 중과 배제해줘요. 장특공제도 해줍니다. 이거 아주 유효한 조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주택 중과 되냐 안 되냐의 그 차이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습니다. 보통 양도세 1억 이상 나오기도 하잖아요.
중과되면 2억, 중과 안 되면 7천만 원. 1억 3천이 세이브가 되죠. 엄청난 금액이 되죠. 관심 좀 가져야죠. 이랬을 때 저기 수도권 그 밖에 있는 저 농어촌 주택 사고 실제 거주하고 2년 거주하고 3년 후에 그냥 그 취득가액에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세이브된 거 1억 5천 세이브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관련된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즉 세종, 부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자, 또 하나 2주택만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3주택 있는 사람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2주택만 있는 사람. 그중 한 차례 양도하고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나온 그 규정을 그대로 이렇게 준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서 나온 농어촌 주택. 그중에 뭐 기준시가 2억,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뭐 읍면 소재 주택, 뭐 이런 것들이죠. 혜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특 공제 해줍니다. 2주택일지라도. 자, 사후 관리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런 규정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부터 적용을 하고요.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볼게요. 지금까지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관련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로 관련된 개정된 규정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율에서 중간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봐주시죠. 270페이지 양도세율에서 이 다주택자에 관련된 내용은 동그라미 가운데 6, 7, 8, 9, 그 중에 8은 이미 없어졌고요. 6, 7, 9, 6번, 7번, 9번 이것만 관련된 사항이에요. 6번, 7번은 2주택 10% 중과, 3주택 20% 중과 보일 테고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여기서 정리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이 부과가 되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주택 분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분양권입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무주택 세대주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는 그 50% 중과를 안 해주는 예외 조항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논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항 그대로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죠. 상가 분양권 아니고 오피스텔 분양권 아니고요. 주택 분양권만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인 거고요. 상가 분양권은 그냥 일반세율이죠. 주택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할까요? 오피스텔은 성격이 두 가지잖아요. 거주용, 사무용. 일단 사무용 오피스텔이면 중과 아닙니다. 이거는 쟁점이 아니고 거주용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아파텔. 요즘에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분양할 때 가보니까 그냥 아파트예요. 거기에 가구도 가전제품도 매립돼 있고 그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로 분양하기도 하는데 아파텔이라고 해요. 이거를 분양권을 양도했다. 어떻게 될까요? 50%일까요? 오피스텔이니까는 일반세율일까요? 이거 되게 심각해요. 지난주에도 이 고객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제가 그 오피스텔을 알거든요. 아파텔이에요. 아파트예요, 거의. 그리고 실제 주거용이죠, 거의. 분양권을 양도했는데 일반세율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실질이 주택이라는 것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제가 이 규정을 봤더니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그냥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이 주택이라면 여기에 조항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 그냥 일반세율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있다는 거. 거기서 하나 물음표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이거 적용될 수 있다. 실질이 주택이라면. 그 다음에 뭐죠? 실질이냐 아니냐.
그 사실 판단 사항이죠. 사실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양도세에서 좀 쟁점이 또 몇 가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일지라도 무조건 일반세율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은 어떻게 되냐? 그냥 중과 대상입니다. 자,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냐 아니냐, 또 중과 배제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판단할 때 이 순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좀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1단계 우선은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물어봐야겠죠.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 주택수를 카운트해야죠.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죠. 3주택인데 2주택으로 판단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수 계산 정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택수 계산이 끝났습니다. 3주택이구나. 그럼 주택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양도한 이 주택이 중과는 중과인데 혹시 중과 배제되는 중과 예외의 조항에 걸리는 그런 열거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 열 몇 가지 보면 되는데 중과 배제로 열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과인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주택수 계산을 먼저 끝내고 중과 배제 대상인지 판단한다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 보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2단계죠. 가로 2번. 먼저 말씀드리면은 2주택, 3주택 공통이고요. 주택수 계산 2주택, 3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이 중과 관련된 세법에서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 모든 주택은 다 포함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칸막이를 쳐야 돼요.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규정들이 있어요. 조특법 99조, 99조 거기 규정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라. 이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수에선 제외가 될지라도 여기 양도소득세 이 세법 조항 밑에서 제외시키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물리 해석을 해보면 어디에도 제외시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과 판단할 때 제외하라. 어디에도 없으므로 포함시키는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이외 지역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이 주택만 중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100% 포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이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택인데 비과세 할 때는 빼주는데 중과할 때는 포함시켜요.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2월 달에 이 예규가 나온 게 있어요. 346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조특법상 99조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과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조특법 99조 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 배제가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서울에 세 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채가 99조 2항에 따른 조특법 주택입니다. 99조 2 조항을 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세 채잖아요. 주택수 포함 안 시키죠? 1주택 비과세 맞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양도가액이 15억이에요. 그러면 9억까지가 비과세고 9억 넘어가는 거는 과세를 해야죠. 그러니까 9억 넘어가는 거 과세할 때 어떻게 하냐? 3주택 중과, 20% 중과, 장특 배제.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 넘어가는 거는 3주택이잖아요. 왜 3주택이죠? 99조 2항을 주택수에서 빼라는 명문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주택수 포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실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과세니까는 중과 왠지 충돌되는 것 같아서 중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항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는데요. 27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다. 자, 주택수는 요 지역 기준하고 3억 기준, 가액 기준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서 카운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수는 끝났어요. 이거 왜 주택수 빼주는 거 없습니다. 주택수는 끝났고 이제 3단계 양도한 이 주택이 중과 배제되는 규정이 있냐 없냐 그것만 하나씩 보면 됩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3주택 중과와 2주택 중과인데 우선 제목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교재의 순서가 우선 법조문 그대로, 이 순서는 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 보고 중간 보고 세세하게 보고, 크게 대중소. 그러니까 크게 먼저 보고 제목 보고 내용 보고, 제목을 한 번에 보고 이제 이 순서대로 했는데, 특히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를 명확하게 또 이해를 하려면 이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은 이게 세상 헷갈립니다. 나무만 숲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나?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했는데 내 위치가 어디죠? 97초 3이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 위치냐? 그 위치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중과 배제되는 거 제목 열 몇 가지 한 번에 제목 정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주택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만들면 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가나 다라 마 바에 속하면은 중과 배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양도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 조특법 97조, 97조 2, 98조에 따른 임대주택이면 중과 배제입니다. 그리고 조특법 98조 2, 98조 3, 98조 5, 6, 7, 8, 99조, 99조 2, 99조의 3에 따른 주택이면 중과 배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양도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면 중과 배제입니다. 상속주택으로서 5년 이내 양도한 상속주택이면 중과 배제, 5년 지나서 양도했으면 중과. 다섯 번째, 장기사원용 주택입니다.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배제. 그리고 여섯 번째, 문화재 주택. 7번,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 배제. 8번, 장기 가정 어린이집. 9번, 앞에서 말한 1번부터 8번 외에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 배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중과 배제입니다. 자, 3주택 내용이고요. 278페이지 2주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중과. 지금 현재 주택수 카운트 했더니 2주택이에요. 그 양도한 2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중과를 배제해주고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거의 70%가 3주택하고 동일합니다. 1번,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가나다라 마바, 3주택 동일이고요. 자, 2번, 감면대상 조특법상 주택, 3주택 동일이고요. 3번, 미분양주택 등 조특법상 주택, 3주택과 동일하고요. 4번, 상속주택, 3주택 동일입니다. 5번, 장기사업용 주택, 3주택 동일입니다. 문화재 주택, 3주택 동일이고요. 7번, 근무 형평 등으로 취득해서 양도하는 주택, 2주택에만 있습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3주택에는 없고요. 근무 형편, 취약,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등이 해소된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그 주택은 2주택 중과 배제해 줍니다. 8번,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9번, 혼인주택,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10번, 동거봉양주택,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둘 중에 하나 주택은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11번,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12번,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장기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14번,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하는 그 주택은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번부터 13번 외에 이 양도한 주택이 유일한 하나의 주택이라면 얘는 중과 배제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14번, 15번 이것이 없다는 거죠.
일시적 2주택과 소형주택, 이것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은 중과 배제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열거돼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3주택과 2주택과 동일한 거는 3주택에서 보도록 하고요. 2주택에만 있는 거는 뒤에서 2주택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을 할 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양도세 신고나 상담할 때 하나는 사전적인 상담이고 하나는 사후적인 신고죠. 이미 양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주면 되겠죠. 신고서 작성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 제가 임대사업자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전적인 컨설팅이죠. 이 규정 중에서 사전적인 규정이 있고 사후적인 규정이 있어요. 사후적인 규정은 이미 종료가 된 규정들, 이미 끝난 규정들 보도록 할까요? 조특법 이미 끝났죠. 2015년 이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양도하면 적용해주면 됩니다. 상속주택, 혼인주택,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상속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후적인 겁니다.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 장기가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소수이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번이죠.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가나다라 마바, 가나다라 마바. 이거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규정이에요. 저 임대사업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는 곧 세무사님, 저 소득세법상 167조의 3 1항 2호에 따른 가에서 바 중에 어떤 걸 임대사업자 할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내야 돼요, 말아야 되냐는 이겁니다. 오롯이 이거. 우리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나머지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몇 가지 포인트 보면 되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미 봤습니다. 가 봤죠? 다 봤죠? 나는 뭐냐면 2003년 이전 거예요. 2003년 옛날 거. 임대주택 특별법이 들어오기 전 그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규정이 들어오기 전 규정이고, 그래서 라는 뭐냐면 라는 2008년에서 2009년 미분양 주택 그 도장 받은 거, 그쵸? 그거고 마바입니다. 마가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 바가 8년 건설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그런 임대주택은 가다 마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 3주택,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까지 공통적으로 있는 이 규정들. 그래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택 보도록 하겠는데요.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중과세율 적용 판단 시 주택수 포함,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특공제 대상. 그러니까 지금 양도한 이 주택이 가나다라 마바에 속하면 주택수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중과는 배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83페이지 오른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항상 이렇게 크게 가서 대, 중, 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목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게 가죠.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여기에서 헤매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 아파하면 안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몇 가지 요건이 있구나. 주의해야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지금 이 가가 1번부터 6번 중에 1번에 해당이 되는구나.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서 가목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죠?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율 중과되냐 안 되냐, 거기서 나왔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죠? 1번부터 10번 중에 1번이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죠? 스텝 3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죠? 중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양도세율에서 나왔잖아요. 양도세율 밑에 3주택 중과가 있는 거고, 중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택수 판단을 끝냈고, 그 다음에 양도하는 2주택이 중과냐 아니냐, 중과 배제되냐 판단을 해야 되고, 1번부터 10번 중에 1번에 해당이 되고,
가나다라 마 바 중에 가 해당이 되죠. 지금 벌써 7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줄에 쫙 나와야 돼요. 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가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가목이 3주택에도 있고 2주택에도 있고 종부세에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흐름대로 이게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위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 신규 사업자 가목이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기존 사업자 나목, 건설 임대주택 다목, 그리고 4번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2008년, 2009년 라목이고요. 5번이 민간 매입 임대주택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 마목이고요. 그리고 8년 장기 건설 임대주택이 바목입니다. 옆에 한번 써주시죠. 이렇게. 첫 번째, 여기에 283페이지 옆에 한번 써주세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 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콤마 5%. 5% 요건 있어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5% 초과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다 옆에 똑같이 써주시죠. 다 옆에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 등록, 콤마 5%. 그리고 5번, 마목 옆에 이렇게 써주시죠. 마목 옆에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분만 대상 5%. 다르죠.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안 되고 이 전체에서 이 포인트. 얘는 9월 13일, 얘는 9월 13일 취득, 얘는 3월 31일 등록. 그쵸? 또 한 번 하나 써주시죠. 가목 옆에 4년, 8년. 가는 4년, 8년이라고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가목 4년, 8년입니다. 왜냐면 2조 3호기 때문에 4년, 8년. 그리고 다목 4년, 8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목은 8년, 장기. 얘는 8년입니다. 바목 8년 장기. 자, 여기에서 보면 가, 다, 마만 날짜 기준이 있고 5%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없죠.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시고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봤습니다. 과목 봤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남목 2003년 10월 29일 이전 기존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요. 3번 다목. 다목도 앞에서 봤습니다. 다목의 의미는 건설 단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라목은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서 이렇게 도장을 받은 그 주택을 의미합니다. 마번 볼게요. 마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번. 마하고 바를 완전히 클리어해야 돼요. 여기에서 마하고 한 세트인 거는 가하고 마가 한 세트입니다. 가를 먼저 한번 볼게요. 283페이지 그 요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 거주자가 2013년 10월 30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3호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지자체와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5% 이상 임대료 초과해서 받지 않고 그 주택이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한 그 주택은 가 항목에 따라서 중과 배제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마하고 한 세트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 옆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죠. 가 옆에 4년, 8년 매입 결론 내리겠습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임대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 등록을 한 주택만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로 가도록 할게요. 마목 보겠습니다. 마목이 28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5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중 같은 조 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 한번 밑줄 쳐주시는데요. 첫 번째 2조 3호 밑줄 쳐주시죠. 2조 3호.
2조 3호에 따른 민가 매입 임대주택 중에 밑줄 쳐주시죠. 중. 그리고 다음 줄이요.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5호 밑줄 쳐주시죠. 자, 결론. 2조 3호 중 5란 얘기죠. 즉 매입 임대주택 중 8년 장기 임대주택. 이 얘기죠. 8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 이게 2조 3호고요. 2조 그 5호입니다. 3호 중에 5.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 마항목입니다.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 자, 가항목과 어떤 관계가 있죠? 가항목은 서울, 경기, 인천 다 수도권. 그러니까 4년 장기든 4년 단기든 8년 장기든 3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때 마항목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3월 31일 날.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만 빼가지고 얘는 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로서 8년 이상 의무 임대하고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후 5%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 배제해주겠다. 여기까지. 자, 보시죠. 3월 30일이 전까지는 마하고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필요가 없죠. 가에 다 있으니까. 가에 단기와 장기를 다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입법 이런 그 기술이죠. 가를 다 막아버리고 그 중에 8년을 빼가지고 마항목을 신설한 겁니다. 그때 결론. 4년, 8년 중에 4년짜리는 4년 단기는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해야지만 중과 배제고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여전히 중과 배제를 해줬었잖아요. 그게 마항목에 의해서. 자, 이 마항목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또 개정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다음 줄이요. 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다만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자, 다음 줄 끝에요. 은 제외한다. 주택, 은 제외. 화살표 쫙 거주시죠. 결론, 9월 14일 이후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내더라도 중과 배제해주지 않겠다. 즉, 그 주택은 중과하겠다. 9월 14일 이후로 4년 단기, 8년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죠. 여기서 또 하나,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의미하죠. 취득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취득. 등록이 아니라. 그 얘기는 곧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오늘 임대사업자 내더라도 8년 장기 그 주택 나중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또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짜. 조정대상 지역에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냈냐 아니면 9월 13일 이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냈냐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이 아닙니다. 얘는 취득입니다. 8년 후 오늘이 2026년이다. 납세자가 왔습니다. 세무사님 저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3주택이에요. 물어봐야죠. 어떤 걸 물어봐야죠?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주택을 언제 취득하셨나요? 2018년 9월 20일에 취득했는데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중과. 저 2018년 9월 1일 날 취득했는데요. 취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건 검토해야죠.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해진 것 같지 않아요? 9.13이 이후로 한 3배가 복잡해지고 거기다가 2월 10일 이 개정사항들이 소소한 개정사항들이 들어가서 변수가 더 생기고 그랬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복잡할 뿐이지 뭔가 심오한 깊이 있는 뭔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복잡할 뿐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고 참 인내가 필요할 뿐이죠. 7번만 들으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나도 모르게 꿈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법인세를 강의를 듣는데 법인세도 이제 강의를 매년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배택견 세무사님 강의를 진짜 1년에 5번 듣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봤거든요.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뭐 10분 듣고 뭐 20분 듣고 그냥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고 5번 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거의 관련된 내용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고 결제할 때 들은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책을 봤더니 책이 너무 잘 보여. 이거였구나. 너무 좋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들어야지 두 번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첫 번째 듣다가 안 들으면 이게 계속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꼭 만나 뵙는 걸로 아시겠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